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찐한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우입니다.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찐한 이야기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냥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관련 없는 이야기, 모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찐한 이야기가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핸드폰,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6화 만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구매를 하고 오늘은 또 마이크를 산 기념으로 한번 야외 촬영을 나와서 지금 양화 한강공원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게스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1화를 빛내준, 저희 1화의 주제까지 빛내준 저희 1화 좀비 전문가 최재문님 나와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1화에도 말씀드렸듯이 좀비 영화를 섭렵한 좀비 전문가로 이제 나와서 이제 팟캐스트 참여를 했던 최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거의 고정 멤버시죠? 아, 그렇죠. 요즘 저희 팟캐스트가 참 독특하게도 중국 SNS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음. 2주 만에 지금 팔로워 1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재밌다고 하는 그 분량을 차지하시는 분이 사실 저희 최재문님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대륙의 남자가 되실 분이신데 어, 미리 중국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금방 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팟캐스트 자체도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저희 팔로워분들도 거의 한 20분 정도 가까이 이제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또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비 전문가 최재문님을 또 모시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혹시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화에서는 저희가 좀비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장소를 골랐다면, 이번에는 좀비 사태가 이제 창궐을 했을 때 초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월드컵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좀비 사태가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딱 발생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상황에는 안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월드컵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저희는 1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전히 언제나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 대 어떤 상황의 대진인지를 말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해당 대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지금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준비를 하지 좋습니다. 않아도 충분히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좀비라면 언제든지 준비된 남자. 대한민국에서 좀비를 제일 잘 아는 남자 그렇죠. 최재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좀비 사태 초기 발생 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월드컵 16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 한참 셀프 세차 중인 상황 대 한참 대학교 MT 중인 상황입니다. 음, 우선은 그 대학교 MT라는 게 사실은 또 한국만의 좀 문화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런가요? 그쵸. 사실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동기들끼리 나가서 어디에서 1박 2일 하면서 막 술을 마시는 게 뭐 정기적인 활동이다. 뭐 이런 게 딱히 없는 음, 것 같아요. 어, 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대학 MT가 뭐냐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MT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MT가 뭐였지? 트레이닝은 아는데 M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그 전 몰라요. 친화력이랑 관련된 단어였던 것 같은데, 친화력. 네. 어, 자, 하여튼 친해지는 자리입니다. 네. 만약 제가 이거를 쇼츠로 올린다면 제가 자료 화면에 같이 여기에다 이렇게 띄우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MC M이랑 똑같은 M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네요.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좀 MT가 우선 뭐냐면 대학교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어디를 놀러 가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좀 외딴 데를 하긴 뭐막 펜션이나 뭐 이런 숙소를 하나 잡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뭐 다양한 레크레이션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저녁엔 다 같이 막 술 많이 마시고 그렇죠. 사실 대학 생활의 꽃이죠. 대학 그렇죠. 생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 이 두 상황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최악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그 1화에서도 접근을 했을 때 인구 밀도라는 걸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어쨌든 인구가 없는 곳에서 이제 최대한 감염자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MT 같은 곳은 요즘은 이제 서울의 파티룸 같은 데서도 많이 하지만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성리라는 곳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 좀 많이 벗어난 데에서 MT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비 사태가 초기에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워낙 이제 인구 밀도도 없고 이제 근처에 산이나 이런 지형지물이 많다 보니까 그 세차장에 비해서 대처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음,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MT가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어, 우선은 MT에 갔다면 그렇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사불성인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MT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잠을 소주병을 베고 잤어요. 그래도 예. 기억이 난다는 게 다행이에요. 아, 그거 제 소주병을 자려고 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일어나니까 소주병이 여기 있더라고요. 예. 아, 저도 대학생 할 때 이제 MT를 몇 번을 갔지만 그 중에서 한 번은 진짜 아예 그 전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이후부터 기억이 안 나는 MT가 있어가지고 음. 아마 제가 그 당시 MT에 갔었던 그 상황에서 좀비 사태 발생했다. 아마 저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대로 그냥 잔 상태로 고통 없이 그래도 감염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고통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고통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애매한 게 참 그 좀비 사태를 저희가 아마 1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저희 둘 다 그 좀비 사태를 멀쩡한 정신일 때도 탈출하기에 엄청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조금 더 희박해지지 않나. 그렇죠. 최소한 하루는 버텨야 됩니다. 그 다 깨려면. 그쵸? 그런데도 안 깬 상태에서 이 좀비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제 생각에는 또 MT에 가면 보통 일어서 있지 않고 다 앉아서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일어나기도 전에 물리지 않을까. 다리 음, 저려가지고. 그쵸. 근데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이게 좀 외진 지역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세차장은 사실 진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세차장은 주변이 다 무기예요. 아, 그렇죠. 우선 좀비 고압수로 쏴버리면 됩니다. 그냥 너덜너덜해지죠, 그러면. 그쵸? 예. 가까이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폼 나오는 걸레로 네네. 또 머리를 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브러쉬 중에 좀 딱딱한 브러쉬들이 좀 있지 않나요? 세차장에? 그러니까 그게 그 거품이 나오는 브러쉬인데 아, 그 그게 브러쉬가 그거구나. 살짝 그 플라스틱 빗자루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걸로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면 아마 얼굴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차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게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안전지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세차장은 또 이것도 또 저희 저번에 그 휴게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랑 또 비슷한데 네. 또 이 셀프 세차장 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죠. 굉장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 세차장에 가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차를 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셀프 세차장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에게 세차를 맡길 때에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큰 차들이 많이 옵니다. 네. 아, 이제 작은 차들은 사실 셀프 세차장에 올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 자동 세차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자동 세차가 들어가니까 굳이 안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큰 차는 선택지가 사실 세차를 한다면 셀프 세차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음, 좋은 이동 수단이자 이제 약간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뭐 진짜 구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옆에 좀 잘 나가는 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기차라든지 뭐 오. 테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카를 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차를 뺏으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좀비보다 그 차 주인한테 일단 고압수를 쏠 것 같아요. 좀비 쪽으로 유인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세차장은 굉장히 유리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MT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술이라는 게 진짜 그리고 그렇죠. 술 마시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런 거 보면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꼭 그 파티하는 그런 곳에서 어떤 좀비 그렇죠. 사태가 발생하면 한 명이 막 으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얘가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웃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다 물려가지고 혼비백산이 되는. 제가 알기로 그 좀비랜드라는 영화가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아 좀비랜드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죠? 미국 영화입니다. 아 미국 네. 영화군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어쨌든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확실한 클리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MT도 하나의 파티 아니겠습니까? 한국식 파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MT 가서 술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비 게임이라는 것도 하지 않나요? 좀비 게임이 뭐요? 그 좀비 게임이라고 한 명이 좀비 역할을 하고 쫓아다니는 건데 그 좀비는 눈을 가리고 네, 네, 이게 명칭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약간 갑자기 누가 일어나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약간 그렇게 구구정에 걸어오면 얘 뭐지? 술 취했으니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얘 그렇죠. 좀비 게임 하자는 건가? 네, 아 맞아요. 바로 숨어야겠다. 이렇게 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술 마시면 모든 이상한 행동이 다 제 취해서라고 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MT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잘하면 진짜 결승까지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MT를 보통 20살 때 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3학년 때까지도 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좀 저를 표현하기가 싫어가지고 1학년 때만 가고 MT를 안 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강제로 갔어야 됐어요. 저희는 1, 2, 아, 3학년이 같이 가는 MT가 필수여가지고 뭐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이유까지는 없어요. 아예 학교 자체 행사였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 낯을 가린 성격을 그런 데 가서 많이 바꿨어야 됐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그래도 처음에 세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MT 쪽으로 빠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MT는 장소 자체는 좋은데 음, 만약에 제가 MT에 온 학생이 아니라 뭐 MT 그 펜션 주인이다 음, 하면은 되게 대처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MT라는 장소를 학생으로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상황도 한창 MT 중인 그렇죠. 상황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대처법만 봤을 때는 이제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음, 무기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도 있고. 그쵸. 이 셀프 세차장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셀프 세차장도 나름 그 도시 안에서 조금 외곽진 데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번화가에 다 해놓으면 조금 외곽으로 빠져야지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면 깔끔하게 한참 MT 중인 상황을 8강으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진입니다. 밖에서 밥 먹고 있던 상황 대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음, 사실 제가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외식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MT랑 좀 연결되는데 저는 밖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반주를 합니다. 아, 네. 근데 반주는 사실 막 취할 때까지 마시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요새 나이를 먹고 간이 약해져가지고 네, 네. 한 병만 먹어도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상황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저는 밥을 배가 진짜 식도까지 음식물 찰 때까지 먹습니다. 네,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음, 들어요. 너무 배불러서. 네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상황도 그렇고 저는 이 상황에 초점을 좀 더 지는 게 그 외식을 하면 그래도 공간이 좀 비교적 열려 있어요. 아, 근데 그쵸. 만약 거기가 진짜 맛집이다. 그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가족들이랑 차에 있을 때면 뭐 세 명에서 네 명이 그 엄청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거니까 심지어 달리고 있는 차 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탈출이 좀 불가능하죠, 사실.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초기 발생 시잖아요. 이때 이 초기 발생했을 때 이 상황 안에서 좀비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에 있는데 좀비 상황이 발생했다는 뭐 뉴스를 뭐 라디오로 들었다던가 뭐 그런 걸까요? 그래도 두 번 후자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전자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가망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밖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내부가 아니라 이제 아, 좀 밖에서. 멀리에서부터 이제 나한테 아, 다가오는. 제 주변 사람보다는 좀 어디선가 저기에 뭐 좀비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상황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비 영화나 뭐 이런 창작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 당연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족들은 차 타고 있는 게 좀 앞살이지 않을까? 훨씬 그렇죠.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차를 뭘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아, 사실 가족끼리 뭐 오픈카를 타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모닝이나 레이 같은 소형차를 타고 있었으면 어떡하죠? 근데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그런 상황도. 근데 제가 알기로 차가 또 만능 무적이 아니에요. 음, 사람의 성인 남녀의 몸무게가 대충 평균적으로 70kg 된다고 치면 네, 제가 알기로 한 그냥 평균적인 시내 도심 주행 속도 있잖아요. 그 네, 정도만 쳐도 차가 주행이 어렵긴 할 거예요. 음, 정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 또 그때는 초기니까 네, 내가 좀비를 쳤는지 사람을 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무조건 좀비를 맞닥뜨리게 되긴 할 겁니다. 아무리 차가 음, 밀폐된 공간이고 그 밖으로부터 안전하더라도 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예. 음, 그렇군요. 뭔가 그런 거네요. 막 사람을 갑자기 쳐가지고 네. 괜찮으세요? 하고 나가서 막 봤는데 갑자기 그렇죠. 좀비여가지고 막 이러는 그런. 이런 클리셰가 또 많죠. 많죠, 엄청 네. 많죠. 참 애매하네요. 저는 외식하는 중일 때 좀비가 발생했다. 음, 아, 무, 어떻게 생각하시죠? 무서운 상황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느꼈던 게 그 보통 외식을 할 때 저희가 안 알려진 맛집보다는 그래도 좀 검증된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좀 사람들이 줄도 서 있고 안에 사람도 빠글빠글하고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좀비가 몰려온다? 그러면 좀비 입장에서는 거기가 또 다른 입장의 맛집인 거예요. 네, 좀비가 그러네. 이제 줄 서서 들어오는 거죠. 네. 차근차근. 일종의 회전초밥 같은 그렇죠. 느낌.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내가 식사가 되는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아, 탈출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밀폐돼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사실 좀비 상황일 때 외식하는 상황이라는 거 사실 예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쵸. 사실 좀 막 엄청 생각이 나지 않는데, 만약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좀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래도 식당에서 뭔가 식당에서 좀 제 몸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쵸. 여기 사진으로는 고깃집이 나왔잖아요. 네, 그쵸. 뭐 집게나 가위. 가위나 아니, 아, 고깃집은 보통 연탄불을 직접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약간 화력으로 화력이요? 네. 뭐 연탄을 잡아가지고 뭐 인두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도록 네. 뭐 좀 과감하게 얼굴 쪽으로 음, 공격을 한다든지. 네. 네. 그렇구나. 저는 진짜,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외식 자체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위험한 거고, 네네. 가족들이랑 자동차를 타는 거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 차 밖으로 잠깐 나갔을 때부터의 상황이 이제 네네.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좀 느껴지는데, 네. 저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어 그래도 외식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좀비 상황일 때 자동차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분명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사람들이 놀라면 어떡합니까? 또 악셀을 막 밟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갑자기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앞에는 막 차들이 다 막고 있고, 막 여기가 막 어디 걸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막 어디 빠질 수 있는 데가 아닌 막 고가도로 막 이런 데라면, 음. 그러면 사실 거기도 진짜 개미지옥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제가 약간 좀비 생존 꿀팁을 드리자면 네, 그런 도로로 이동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쵸.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아니면 마, 교량 같은 곳들. 맞아요, 맞아요. 그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그 교량 옆에 그 약간
사다리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걸어가면서? 교량 옆에 사다리. 네네. 그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뒤로 떨어지지 말라고 돼 있는 그런 사다리 네,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그런 데가 좀비 사태 때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어. 제가 알기로 그게 내려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정도 수준인 사다리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뭐 네네. 바닥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 그런 도로를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바로 좀비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식당에 비해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항상 또 좀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클리셰적인 좀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들이 어디를 탈출해가지고 딱 열심히 딱 길을 딱 떠나고 있는데 딱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들이 다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그 버려진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거의 저 국도나 그렇죠. 좀 시골길 비포장 도로 같은 데를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레프트 포 데드라는 게임이 생각이 아, 나네요. 그 네. 고속도로가 배경인 맵이 있는데 아, 맞아요. 끔찍하죠. 거기서 네. 맞닥뜨리면. 거기 버려진 차들 굉장히 많고 네네. 또 교량은 막 다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를 건드리면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몰려옵니다. 잘못 그렇죠. 건드렸다가.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그리고 같이 왜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뭐 잘못되면 패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발목을 잡아요. 아, 네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가족 한 명이 당했다. 이러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막 구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사실 좀비 상황일 때는 누군가를 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식할 때랑 비교하면 그렇죠. 저는 외식하면 무조건 혼밥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아, 뭐. 예,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도 굉장히 그 사회 실험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저희 이렇게 야외 앞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네, 지금. 지금 좀 손이 떨립니다. 네, 아, 극복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1타 2피네요. 네네. 자, 그러면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을 더 피하고 싶습니다. 네, 상황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못되면 정말 대처하기 힘들지 진짜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들어서 진짜, 저도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을 네, 8강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 아포칼립스 재난 상황에서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이성을 놓칩니다. 꼭 좀비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아쉬운 행동을 할 때가 보통 가족 관련된 그런 행동이죠. 그쵸. 가족이나 애인. 그렇죠. 진짜 이거는 가족분들이랑 미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순위를 아니, 그냥 사는 사람 우선 이렇게 아, 정하는 게 모두가 살 행복할. 사람은 살아야지. 그쵸.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막 뭐 아버지가 꼭 자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네, 좀비랑 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사는 걸로 그렇죠. 꼭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가족과 함께 차 타고 있는 상황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진입니다. 박물관에서 구경 중인 상황 대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장소의 차이네요, 사실. 그쵸? 네. 아니, 제가 사실 요즘 제가 박물관이라는 곳을 거의 안 가봐가지고. 박물관 요즘 뭐 사람이 엄청 많나요? 근데 박물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규모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커요. 네네. 웬만한 백화점 뺨칠 정도로 더 클걸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좀 넓고 백화점보다 클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네. 광활하고 앞에 광장도 되게 크고 해가지고 네네. 좀 크고 생각해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제가 최근에 가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거기가 완전히 싹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람이 음. 굉장히 많아요. 백화점과 거의 견주나요? 근데 그래도 주말 더현대만큼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 박물관에서 구경 중인 상황 좀 특별한 상황이 있을까요? 근데 좀 박물관이라는 곳이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그 무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 전시 중인 그렇죠. 전시 중인 거요? 약간 이순신 장군의 뭐 장군도 이런 거. 그거 쓰면 바로 부러질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너무 약간 오래돼서 안 되지 않을까요? 원래 무기는 원래 그런 장군님의 무기는 오래 음. 썼잖아요. 네.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아, 역시 녹슬지가 않습니다. 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한 네, 것이다. 강하다는 것. 또 장군님의 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들고 못 싸울 수가 없어요. 음. 네. 아, 그렇네요. 근데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마 또 강화유리여서 아마 소화기를 던져도 소화기가 튕겨 나올 걸요? 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유리가 통유리 같은 게 일반 유리가 아니겠네. 네, 그게 막 그냥 막 진짜 그 엄청 두꺼운 유리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 하는 그런 유리여가지고 음, 막 그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깨트려야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그냥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 박물관을 터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백화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백화점에서 거기를 가면 돼요. 그 꼭대기로 가면 그 리빙, 가구 막 가전 이런 걸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걸 파는데 뭐 날카로운 이런 것까지는 팔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아, 그 공구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막 밀워키 뭐 공구 이런 것들도 팔고 오, 데일왈트 이렇게 그렇죠. 있는지 모르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구 세트들도 있고 아니면 뭐 LG 삼성 매장 가가지고 뭐 무선 청소기 같은 거도 하나씩 뽑아오면 청소기를 어떻게? 요즘 청소기는 쇠파이프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네, 그 청소기 그 쇠파이프 부분만 뽑아가지고 또 이제 무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쓰고 싶은 무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거죠? 이번에 뉴토피아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에런 팍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그 건설 현장에 쓰는 타카라고 아시나요? 아, 그 스테이플러 같이 이제 나오는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거를 총처럼 쓰시더라고요. 그게 발사가 돼요? 네네. 오, 아까 그 시야를 차단한다는 네. 제 발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딱 눈만 노려서 탁탁 찍으면 어,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전 타카가 대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실 저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타카뿐만 아니라 그 못도 발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왜냐면 못이 원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망치로 쳐야지 들어가는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니까 네네. 처음부터 한번 쑥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압력을 탁 줘가지고 이렇게 가스총처럼 발사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방탄복 테스트 영상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봐가지고 네네. 거기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원거리에서 작동이 될까요? 어 제가 그때 그 봤을 때 정확한 거리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총을 테스트하는 거리랑 똑같이 발사를 했어요. 꽤나 멀리 충분히 날아. 먼 거리에서 한 10m 이상은 날아가는. 나중에 발생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명칭은 모르겠는데 한번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딱 네. 돼보겠습니다. 네. 당산동 프랑켄슈타인 메이커 이런 느낌으로 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백화점은 노다지예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만큼 사람이 많고 과연 이 생각을 나만 했을까? 쟁탈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 쟁탈전. 사실 그리고 백화점이 층고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구경하게 네. 만들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삥삥 돌게 만드는 거죠. 네네. 이 제가 밀워키 전동 공구를 찾으러 갔는데 저는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그냥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6, 7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네. 그럼 진짜로 그냥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딱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백화점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그 지하에 저렴한 옷 파는 곳이랑 식품이 사람이 그쵸. 제일 많아요. 식당가랑 딱 어. 그렇게. 네, 지하 1층 푸드코트, 그 지하 2층에 좀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 파는 데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네네. 아마 이제 저희는 이제
평범한 서민 중에 서민이기 때문에 그쵸. 주로 전 잘 지상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백화점에 가도. 저는 백화점에서 2층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저는 거의 생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좀 박물관은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박물관 어쨌든 좀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호나 아니면 좀 금고, 좀 보안이 철저한 그런 시설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네. 그 보건실이랑 제품 보관실이 있어요. 금고가 네네. 있어요. 그게 현대미술관 같은 데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 그런 큰 금고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일단은 이제 체력을 좀 비축하고 네. 그곳에서 또 이순신 장군의 장군도 같은 레어템을 하나 구하면 아니, 네. 뭐 원거리 공격은 힘들겠지만 근거리에서는 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약간 국가 시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무기가 될 만한 건 있지 않을까요? 뭐 무조건 있을 거라고 네네. 봐요. 최소한 가스총이나 뭐 가스총이요? 테이저건 같은. 뭔가 뭔가 박물관을 털 사람들을 제압할 만한 무기가 네네. 있을 것이다. 최소한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음,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딱히 박물관에 가서 경비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 사실 없으면 약탈이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네네. 아, 사실 뭐 감지하는 뭐 침입을 감지하거나 이런 장비들이 주가 되겠지만 네,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아, 백화점 시큐리티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백화점 시큐리티에 몇 분들은 진짜 경호 업체지만 제가 알기로 몇 분은 그냥 알바해서 뽑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막 엄청난 거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알바생 분들이라. 음, 그래서 네. 백화점은 정말 유용한 무기가 진짜 미러키 전동 공구 세트 음. 정도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좋은 점이 아니라 그 백화점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백화점은 굉장히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 음. 상점과 상점 사이도 굉장히 멀고, 아니 가깝고 한데 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와 아 맞아요. 동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좀 공간이 비교적 더 있다고 할까요? 뭔가 네네.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층을 제외하고는 다 그 가운데를 뚫어놓고 네네. 그냥 한 바퀴를 이렇게 삥삥 도는 형식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 네네. 동선을 이렇게 다 구경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층마다 그 넓게 뚫린 메인 통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 백화점에 비해서 벽이 더 많지 않나요? 그 어 통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대부분 가벽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그렇죠. 꺾이게 돼 어쨌든 있고. 시야를 좀 가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박물관은 확실하게 그 전시관마다 또 분리가 다 돼 있고 네네네.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백화점은 사실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는 뭐 둘째 치고 그냥 움직이기도 그렇게 불편하고 그냥 네네. 지금 좀비 사태가 아닐 때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냥 그 뭐야 더현대 갔다 왔는데 엄청 붐비잖아요. 너무 예. 많아요 사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지하철 타고 딱 걸어 들어가면 지하 2층으로 이제 들어가지는데 네. 그 지하 2층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사람이 너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냥 줄 서서 걸어 다니는 정도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닌데 아 여기가 서울이다라고 느낀 데가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어디죠? 딱 그 더현대랑 네. 그 종로삼과 환승통로. 아, 네. 아,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종로 3가 환승통로랑 그 종로 3가역 그 포장마차 거리도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포장마차는 제가 안 들러봤어요. 그게 출구로 딱 나오면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도 진짜 홍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아 많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딴 길로 샜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사실 박물관도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정해서만 사실 사람이 엄청 많지.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좀 지방으로 간다면 막 뭐 부여박물관, 아. 공주박물관 막 이런 데로 간다면 굉장히 한적해요. 좀 사람이 없죠. 아쉬운 현실이지만 좀 한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가와지 벽시 박물관이라고 어, 네. 그 농업 관련한 박물관입니다. 네, 어, 뭐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에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네. 뭐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박물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방에 있고 하더라도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나름 넓게 조성을 하는 편이고 네네. 3, 4층 규모는 될 정도가 되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또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데도 넓어요. 네네네. 그래서 도망칠 공간도 충분해가지고 저는 박물관은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닌가 그렇죠.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백화점은 100이면 100도 위험한 공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바로 박물관에 네, 네, 8강으로 네 올리도록 백화점을 백화점을 8강으로 8강으로 올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8강 올라갑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대진 들어갑니다. 아, 음, 또 한국에만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학교 수련회 중인 상황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상황. 음, 우선은 또 아까 MT처럼 또 수련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저희 해외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련회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저학년 때 이제 좀 수학여행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수련 캠프 같은 데를 가서 그 학우들과 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좀 독립심이나 좀 친화력을 기르는 그런 일종의 캠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쵸. 어, 딱 여기에 써 있듯이 놀러 온 건데 놀러 온 곳이 아닌 그렇죠. 이런 곳인데요. 사실 국룰이잖아요. 네, 이제 그 교관님들이 너네 여기 놀러 왔어? 그쵸. 라고. 나 심지어 돈 내고 왔는데. 그렇죠. 진짜 놀러 왔는데 나는. 수련회라는 곳이 참 애매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4, 5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 그렇죠. 2학년까지 저학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저학년 네. 때 이제 주로 가는 게 이제 수련회인데 수련회라는 곳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명목은 요즘은 안 가요. 그리고 아, 그래요? 요즘은 안 가는데 수련회라는 곳은 사실 이제 좀 학생들끼리의 좀 우애를 좀 이렇게 돈독하게 쌓고 또 애들에게 살짝 철들게 하려고 하는 명목이 네네. 내가 갑자기 세 가지 나가가지고 네, 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또그 국룰 하나 더 있죠. 캠프파이어에서 그렇죠. 이제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막 얼마나 음, 저희를 뭐 사랑하고 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면서 여기에 저희를 올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집을 짜게 하는 어린 친구들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무조건 있죠. 네, 네. 맞아요. 저는 그 어릴 때 그때 울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안 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러면 또 가면 이제 애들이 막 오면서 야, 쟤 울었대, 울었대 하는 게 이제 또 국룰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수련회는 진짜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제가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 항상 반장이었어요. 반장을 항상 어, 했었는데 반장을 하면 주로 제가 수련회를 가도 그 수련회 안에서 그 방 호실마다 또 그 방장을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꼭 반장이 있으면 주로 반장이 방장을 해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방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수련회 한 4, 5학년 정도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모범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책임감이 컸어요. 맡은 음, 바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그 성격 탓에 그 타고난 리더상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애들이 막 잘 때 막 떠들고 음, 그럼 교관이 막 찾아오잖아요. 아, 그러면 와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투명의자 시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하고 잘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조용히 해라, 잘라. 기강 유지를 했다. 근데 그게 네네. 사실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네, 중학생들인데. 그리고 사실 저도 놀고 싶은데 근데 괜히 그런 역할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오히려 그 초등학생, 중학생 입장에서는 쟤 뭐야? 쟤 왜 띠껍게 하지? 그렇죠. 어,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 말로서는 이제 진지충이라고 해야죠. 그쵸.
그냥 놀러 온 건데 너도 같이 놀러 온 건데 왜 같이 안 놀고 너 혼자 이렇게 뭔가 너무 그 교관말 다 따르고 막 이렇게 하려고 네네. 하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저의 생각에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옳다 이런 어,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할 때도 그렇게 조용히 하지 않은 사람을 좋게 안 봤거든요. 예. 이 시선이 진짜 따갑습니다. 야자 때는 조용히 해야죠. 맞긴 한데. 예, 네. 또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야자가 굉장히 조용한 편이어서 어. 제가 몰랐어요. 저는 뭐 당연히 저희 학교만 다녀봤으니까 몰랐는데 다른 학교 가면 오히려 야자 때 진짜 시끄럽대요. 야자 때 그렇군요.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이 다수고 조용한 사람이 소수래요. 일반 대학 음. 고등학교로 가면.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놀랍더라고. 그치- 저는 제가 시끄러워서 제가 소수인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 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도 한번 크게 걸리신 적도 있잖아요. 그쵸. 그 네. 담임 선생님의 사자우를 그때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예. 공부 안 할 거면 집에 가 이러면서 네, 라고 했지만 또 아주 명문대를 가신 저희 좀비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맞죠. 예. 네, 또,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에서 굉장히 또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게 네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은 너무 안전해요. 너무 안전해요. 무기 있지, 심지어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 그쵸.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 그 동료가 많아요. 네, 저희 대신에 먼저 싸워주실 분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동료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좀비 영화를 봤을 때 경찰 조직보다 범죄자 조직이 오래 살아남거든요. 구치소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마음이 맞으면 진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경찰이랑 편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경찰은 또 출동을 나가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아, 그 REC라는 좀비 영화가 있는데요. 그 네. 경찰은 아니고 소방관인데 네. 그 소방관 전부가 다 나가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이 우후죽순으로 신고가 들어올 텐데 그쵸. 진짜 최소 인력만 남겨놓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데도 음, 그러면 경찰보다는 범죄자랑 좀 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항상 또 그 범죄자 집단이랑 같이 얽히게 되면, 음. 엮이면 꼭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아, 결국. 근데 그래도 경찰서잖아요. 네. 뭐 구치소나 뭐 교도소 이 정도는 아니고 그쵸. 경찰서는 잡범들이 있습니다. 잡범들.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경찰서는 너무 안전해요. 사실. 네네. 경찰서는 너무 제가 그냥 생각하는 모든 곳 중에서 거의 제일 안전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경찰서는 편이고. 사실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굳이 남성이라고 데려가진 않을 거예요. 아, 군대면 데려가거든요. 네네. 군대면 옷도 줄걸요. 그냥 그렇죠. 입으라고. 근데 경찰서는 어쨌든 민간인을 대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네. 민간인들은 여기 놓고 따로 출동하시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에 있는 곳 중에 거의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닐까 그렇죠. 싶긴 합니다. 여차하면 제가 제 발로 그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위험한 거라고 했을 때는 제가 범죄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있을 때 그 방면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쵸.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또 네네. 그 수갑, 좀비와 수갑을 같이 합쳐서 생각하면 저는 워킹 데드 시즌 1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혹시 아,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옥상에서 아, 기억나요. 그 형이 이제 버려지잖아요, 뭐 그렇게. 묶여가지고 네. 뭐 어지저지 해가지고 탈출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형이 소목을 스스로 절단을 그쵸. 하고 가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있는 상황이면 최악인데 뭐 혹시 재무님은 뭐 수갑을 차고 있을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절대 없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그 경찰서는 아니고 파출소는 한번 가봤는데 그건 제가 술 먹고 네, 그쵸. 뻗어가지고 그 MT 한창 갈 나이에 네, 네, 예, 네. 술 먹고 뻗어서 파출소 간 적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범죄 네. 같은 거 잘 못 저지르고 그쵸,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잘못해서 간 건 아니니까. 잘못이긴 하죠. 잘못이긴 잘못인가요? 하죠. 그렇구나. 좀 약간 그쵸. 그 뭐 사회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행정력을 그렇네요. 낭비했다. 네. 그래도 뭐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그에 반해서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한 번에 갈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죠. 네. 한 학년 전체 다 가니까 뭐
한 반에 30명, 8개 반이라고 하면 240명이 갈 거고, 그리고 수련회를 한번 갈 때 그 수련회가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동시에 여러 학교가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막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뭐 속리산 리조트 이런 데서 했을 텐데 그 리조트가 꽉 찹니다. 그 당시 그거 빠글빠글하죠, 그냥.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번 타임 때 하면 저희 타임 끝나고 1시간 뒤에 강당에 또 다른 학교가 와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막 그 학교끼리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쵸. 예, 막 노는 애들이 막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수련회는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수련회는 계속 서로 같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방에 있는 애들끼리 같이 모여 있어라. 너네끼리 같이 게임도 같이 막 몸으로 부딪히는 게임 많이 하고 잠도 뭐 한 방에 막 10명씩 자지 않나요? 거의? 그쵸. 저도 한 방에서 한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8명, 10명, 막 12명까지도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수련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굉장히 철없는 나이 때 가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그냥 뭐 질서라는 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냥 뭐 미친 듯이 날뛰는 것만 남지 않았을까. 그쵸, 그쵸. 네. 사실 미성년자잖아요. 네. 법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나 뭐 술 취한 사람이나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네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봤을 네, 때는. 다 그 실제로 그 판정이 비슷하죠. 네네. 그 심신미약이랑 미성년자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술 취한 거랑 비슷한 상태로 봐야죠. 예. 음. 아, 그러면 MT 어게인이네요. 이건 네네.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그리고 이 잼민이 시절 때는 또 참 기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비인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장난치는 앤지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저 새끼 좀비 게임 시작했네. 어. 이런 제-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또 저러네 이러면서 그냥 같이 놀아주다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련원 같은 데가 방에 잠금 장치가 없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못 잠그게 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그 문을 열어놓게 하잖아요. 그 살짝 틈하게 하죠. 네네네. 맞아요. 이제 보통 좀비 영화에서 그런 틈 사이를 그냥 좀비가 밀고 들어오거든요. 막 음. 몸을 흔들면서. 맞아요. 맞아. 문 못 닫게 했어. 네네. 소리 밖에서 들으려고. 네네. 와. 그래서 전에는 그 소리만 항상 기다렸어요. 얘들아 피자 왔다. 아. 맞아요. 피자 아니면 치킨 시켰다. 네네. 막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 빨리 이 쉬운 대지는 얼른 넘어가시죠. 네. 저희 학교 수련회 중인 상황을 8강으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는 너무 안전해요, 사실. 대진이 반이나 지났습니다. 네. 자, 5번째 대진으로 갑니다.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 대 방송국에서 관객으로 방청 중인 상황입니다. 오. 사실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근데 한 홍대 정도의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빡센데. 위험하죠. 그리고 홍대 같은 데가 그 은근히 그런 골목이 많아요. 어쨌든 번화가를 돌고 있다가 좀비를 맞닥뜨리면 일단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번화가가 한쪽이 막혀 있는 골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연남동도 그 미로 골목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다 보면 갑자기 끝이에요. 어딘가요? 네. 그대로 끔찍하게 그쵸. 처참하게 뭐 뜯기는 거죠. 그렇네요. 좀비 입장에서 가두리 양식장이죠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람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네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걸 진짜 싫어하는데 아마 번화가에서 좀비가 발생을 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누가 물리고 뛰어오는 거를 아마 진짜 가까이 올 때까지 제 생각에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번화가는 항상 시끄러운 곳이니까 네, 그리고 막 티가 안 나죠. 네, 양옆에 막 빵빵하게 음악 소리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 피하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네. 듣기도 잘 안 되고 보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여기서 왜 방청 중인 상황을 꼭 굳이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방청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진짜 옛날인데 그 김재동 씨가 토크쇼를 하셨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 막 교수님들이나 막 전문가들 데리고 이렇게
전국 대학교를 돌면서 토크쇼를 할 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느 대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거를 보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방청이 딱히 특별한 건 없던데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문화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 보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조명이 어둡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밝았어요. 왜냐면 그게 어. 근데 이게 제가 간 게 좀 특별했던 게 거기는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거여가지고 네. 관객석이랑 무대 조명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제 유열의 스케치북 화면이 그쵸. 나왔는데 또 이게 방송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다르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관객이 안 나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관객은 다 어둡게 돼 있을 네네. 거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방청을 그거밖에 안 가봐가지고. 그렇네. 그럼 어쨌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공연을 보거나 뭐 오페라나 뮤지컬 보는 거랑 아마 비슷한 환경일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어떤 점이 좀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앉아 있는 자리고 짜닥짜닥 붙어 있잖아요. 좌석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뒤에서 옆에서 약간 좀비가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은. 아, 이동이 불편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오기 전에 그 다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왜죠? 어쨌든 그 좌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보통 빈 방청석은 그쵸. 없잖아요. 방청 거의 안 네. 비죠. 그래서 내 근처로 오기 전에 이미 파악이 됩니다. 좀비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떤 소란이 음, 일어나고 있는지. 아, 그래서 뭐지? 피해야 되나?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좀 멀리 음. 갈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좌석의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게 저희 1화 때 월드컵 경기장이 네, 좀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뭐 축구 경기장보다는 조금 더 넓지만 그래도 거의 영화관 좌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걸어갈 앞에 사람을 지나갈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 네네. 아니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좀 까다롭긴 해요. 이렇게 메인으로 가는 통로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또 좀비 영화나 이런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좀 클리셰로 나오는 게 그 부모가 네네. 자기 자식이 하는 장기자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하는 걸 보러 갔다가 갑자기 막 불이 나거나 막 이런 게 사태가 발생하면서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에서 꼭 어떤 게 나오냐면 통로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밟고 지나가고 막 하면서 막 가고 그 통로가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출구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붐벼서 또 거기에 막 또 막 압살을 당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방청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좀 그쵸. 약간 탁 트인 장소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또 꽤나 위험하긴 하겠다 생각이 어, 들긴 해요. 저 근데 지금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가는 네. 엄청난 생각이 있는데 그 저희가 어떤 창작물을 봤을 때 방송국은 항상 안전합니다. 뭐 그쵸. 근데 그거는 뉴스 방송국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방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방송사 중에 뉴스를 하는 방송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없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니까 좀비가 서울 도심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다 하면 사실 정보가 제일 빨리 들어가는 데가 방송국이잖아요. 뭐 그쵸. 그래서 그 번화가 있을 때보다 그 좀비에 대처할 시간은 훨씬 많죠, 비교적. 음.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네. 음. 사실 뉴스가 안다고 해서 다른 방송국 PD들한테 다 정보를 알려줄까요? 음. 근데 그 정도급 뉴스면 이제 방송국 전체가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막 재난 네. 문자도 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방송이 좀 안전할 수도 있다. 소식이 제일 빠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음. 뭐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긴 하네요. 딱 그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죠. 홍대 같은 데서 번화가에서 네. 이제 바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으로 오고. 그쵸. 그러니까 홍대 번화가에서 발생한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제보를 방송을 하고 네네. 그거의 소식을 이제 여기서 듣고 여기 사람들이 먼저 대피를 하는 그렇죠. 그런 테크 트리를 탄다. 뭐 그러면 또 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래도 방청을 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우선 번화가가 아무리 야외여도
인원이 훨씬 많고 그렇죠. 그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그쵸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지긴 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종로 3가 뭐 홍대 뭐 건대 성수 강남 어딜 가도 사람이 붐비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인 게 무색할 정도로 네. 이동할 통로가 거의 다 막힌다고 생각을 할 정도여가지고 네네. 번화가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번화가들은 진짜 훨씬 심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성수도 한번 가봤는데 성수도 요즘은 진짜 줄 서서 걸어야 되더라고요. 성수를요? 네. 어. 주말에 성수 가면 왼쪽을 보면 중국어가 들리고 오른쪽을 보면 일본어가 들리고 앞에를 보면 뭐 서양 국가의 영어나 뭐 그런 유럽 말들이 들리고 뒤를 음. 보면 한국말이 들립니다. 언어 교환이 되게 용이한 장소네요. 굉장히 예.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원래의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거에 곱하기 4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엄청나요. 진짜 가면 와 그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번에 그 한 번 간 이후로 진짜 다시는 주말에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기가 빨리는. 네, 기가 네네. 빨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를 그렇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인구 아. 밀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장소 중에서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사실 백화점이라고 해도 막 엄청 따닥따닥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 음. 홍대 클럽 거리 그렇죠. 그 정도 인구 밀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밖에가 그 정도라는 거는 네. 그 사람들 다 나오면 또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쵸. 이게 그게 진짜 번화가의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번화가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시죠. 자, 네. 번화가를 걷고 있는 상황 8강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상황. 자, 여섯 번째 대진 PC방에서